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내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32회 중급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평을 시작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총평은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자격증 획득하고 지금 신나게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실 테고, 이제 뭐 쭈물쭈물하면서 야, 이거 내가 과연 자격증 딸 수 있을까? 이 설민석하고 해야 되나 독학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지평을 열어드리려고 준비한 강의가 됩니다. 33회, 34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총평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 총평 듣지 않고 마구잡이로 시작하는 것과 전 회차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주요 문제를 뽑아서 귀감이 될 만한 팁을 배우고 들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최소한의 시간에 화끈하게 재밌게 쉽게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태건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이도 제일 궁금하시죠? 중이었어요. 전근대도 중, 근현대도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어려운 사료 자료 없었고요. 꼬는 선다, 함정 파는 선다가 없었고,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만 숙지했다면 무난히 여러분들 3등급을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너무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이 문제가 저 같은 전문가에게 쉬운 거지 초심자에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볼 때 보고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사를. 그래서 실제 국편에서 난이도가 낮춰졌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 관계 없다라는, 내 실력을 높이자라는 그런 마음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정치사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한능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단계로 나눠서 출제를 하는데, 항상 정치사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전회차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사회, 문화사도 소홀하지 말라라는 국사편찬위원회 뜻이다라는 걸 간파해야 되고, 대비를 할 때 경제사회, 문화사도 꼼꼼히 공부를 해야지, 야, 국사는 정치사래더라 이라고 정치만 하잖아요. 낭패 보는 수 있습니다. 지금 유행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형 표현도로 보여드리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빨간색 전근대사고, 그리고 대원군부터 일제를 거쳐서 현대까지는 근현대사 노란색, 통합형은 연두색이 되는데요. 여기는 전근대사 30에 근현대사 18 정도입니다. 항상 우리 중급은 6대 4 정도의 비율 혹은 6.5 대 3.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놓치고서는 3등급 따기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니 머리 좋을 필요도 없고 머리 싸매고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끝까지 종강 때까지 결강만 하지 마시고 완강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복습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자격증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절 믿으세요. 자, 이번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에서 문제가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능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한능검은 달라요. 한능검의 특징은 고대사와 고려에서도 상당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대사와 고려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가 50문제 중에 2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야,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회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항수가 줄었고요. 오히려 경제사와 문화사 합쳐서 15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꼼꼼한 학습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마무리하고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대표적인 유형 5개를 확 하고 뽑아봤는데요. 자,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왕, 문왕, 연호는 인한 대응, 인대 아파, 우리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발해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아들, 왕들의 업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발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기인제도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기인제도는 고려 초에 태조 왕건이 지방 유력자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 유력자의 자식들을 서울에 잡아놓는, 인질로 잡아놓는 제도를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독서삼품가라는 것은 신라입니다. 신라 하대에 원성왕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국립대학이었던 그 국학의 졸업시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본 공무원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못 본 공무원은 페널티를 주려고 했던 시험인데,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시험이 독서삼품가였고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던 것도 신라. 2군 6위의 군사조직, 요거는 고려시대 군사조직이죠. 그래서 개성을 지키는 부대가 2군 6위가 되는데요. 그 중에 2개 부대는 왕을 호위하는 경호실이고 6위는 개성이나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눠 다스린 건 발해 선왕 때니까 이 5개 선다 중에 발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다는 5번밖에 없는 겁니다. 고1 때 국사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까맣게 잊고 계셨던 분들은 발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랜 세월 공부를 안 했는데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면 더 이상한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건 설민석 선생이 아주 짧고 쉽게 재밌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보고서의 사진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목, 고려시대 불교 문화 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산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여주에 뭐가 보일까요?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고려시대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불교의 대표적인 그 스님을 화장했을 때 나오는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 고려시대 대표적인 고달사지 승탑이 되겠고요. 자, 논산에 가면 18m가 넘는 키에 충남 논산 관촉사 미륵불이 서 있는 미륵보살 입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구리에 가면 자, 여러분들, 요 화엄사 각황전은요, 고려게 아니라 조선 후기 쪽의 대표적인 사원 건축물이 되죠. 이게 17세기 거거든요. 요것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주심포 양식의 배을림 기둥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으니까. 선생님, 주심포 양식의 배을림 기둥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자, 5번을 보면 월정사 8각 9층 석탑,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려 전기적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주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술 언론기관으로서 왕의 자문에 의하고, 고문이라고도 표현해요. 고문 그런 말 이렇게 줄이 틀고 그런 고문이 아니라 자문기구다 이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자문위원회예요. 자, 왕 공부시키는 경연을 담당했으며 짱이 대제학, 그 다음이 부제학이었대요. 옥당, 옥서라는 별칭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왕의 자문에 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왕의 조교 집단, 바로 홍문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종이 만든 기관이 되죠.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주관했대. 향음주례라는 건 뭐냐면 서원이라는 지방 사립학교에서 봄과 가을에 술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위를 향음주례라고 그래요. 별걸 다 가르쳐주죠. 향사례라는 건 그 지방의 이제 사또,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 시장이 그 지역의 효자랄지 아니면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다가 같이 밥 한 끼 사는 거, 잔치 여는 걸 향사례라고 부르죠. 서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거는
한성부라는 곳입니다.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합쳐놓은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불러요? 삼사라고 부르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들은 언론기관으로서 각종 왕과 대신들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오품 이하 관리들의 임명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조세와 부역 등 재정과 관련된 일을 했다. 지금도 세입과 세출은 어디서 하죠? 기획재정부에서 하죠. 요것은 조선시대 6조 중에 호조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역, 반역이면은 뭐 큰일 나죠. 그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데, 강상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윤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뭐 노비가 뭐 주인을 때렸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죠. 이런 건 의금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의금부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정보원으로서 무시무시한 첩보기관이었고, 반역, 강상, 간첩들을 잡아들이는, 한 번 끌려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국정원, 아니 의금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성 있는 문제라서 골라봤는데요. 자, 어떤 왕일까요? 인쇄술의 발달, 갑인자 주조되다. 자, 국사고수는 갑인년에 만들어진 금속활자, 갑인자 그래도 이 왕을 떠오를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착수했던 활자의 개량 사업이 2달 만에 완료되었다. 자, 장영실 나왔죠? 자, 더 읽을 것도 없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업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정산이 뭡니까? 수, 금, 화, 목, 토. 천왕성은 그땐 몰랐으니까 해, 달, 그래서 7개의 별을 보고 만든 달력책이 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어떤 천체를 계산했던 그런 달력책이다. 자주적인 달력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거중기는 무거운 것을 드는 기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크레인을 만든 건 정조 때 누가? 정약용이 만듭니다.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는 선조의 어이였던 허준을 후원했던 광해군 때고요. 경국대전이 반포된 건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성종 때, 그리고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건 고종 때고요. 그래서 고종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야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 너 왜 이렇게 똑같은 지도 만들어? 너 이 자식 이거 간첩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불태우고 김정호를 죽였다는 말이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어쨌든 세종의 업적,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 이건 좀 연도를 알면 좋게, 써 있죠. 19년, 31년, 40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게 여러분들 1940년입니다. 그럼 이건 가에 들어가선 안 되고, 충칭 정착 이후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충칭 정착이 19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가군하고 못 들어와요. 자, 그 다음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열리거든요. 자, 국민대표회의 봅니다. 1923년 가 맞네요. 자, 니은 답이고요.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연통제가 조직되고, 요거는 초반 상해 시절에 있었던 비밀 조직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인의 국단이 결성된 건 가에 만들어졌던 연통제가 붕괴가 되어서 허물어져가는 임시정부를 살리려고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가선 안 되고 연통제는 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윤봉길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1932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니까 연도로 풀어도 되고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이 나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흐름으로 풀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여기 있는 4번이고 적어도 이 문제는 주요 연도 정도는 국사 연도일 필요 없어요. 전근대사에서는 100년 단위로 끊어 알면 돼요. 뭐 12세기냐 13세기냐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근현대사에서는 몇 개 연도 정도 제가 암기시켜 드리거든요. 저절로 암기될 수 있도록 암기를 시켜 드립니다. 쉽고 재밌게요. 그 정도는 숙지해야 문제가 풀리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연도 문제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 5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검은 건 칠판이고 하얀 건 분필이나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옛날에 배운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볼 만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심자이건 아니면 중급자이건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태권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여러분들 최고수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해 드려서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꿈, 그 단추 제가 채워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